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는 5월부터요.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기존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는 소식 또 들려오네요. 어떤 건설 시장 비롯해서 재건축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안 있겠어요. 근데 모든 지역이 수혜를 받는 건 분명 아닐 테고 그 중에서도 받는 지역이 있을 텐데 이거를 꼽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략 세울 때 저희가 길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할게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려야죠. 02-2077-6330번. 여기로 전화 주시면 잠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02-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여기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개 번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40년이었던 거를 30년으로 기준을 완화시킨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정말 그게 모든 지역이 다 수혜가 되는 건 분명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40년이었어요. 지어진 지 40년이 되면 이것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법인데 네. 여기 30년으로 이제 그 재건축 연한이 줄어든 거죠. 30년만 돼도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은 내 아파트가 이제 통과되는 데 있어서 꼭 30년만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안전진단이 구조안전, 구조안전에다가 건축 마감, 설비에 대한 거 이런 게 막 집중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30년이 사실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화가 되면서 30년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게 지어주는가 하면 또 하나 30년이 지나면 당연히 재건축을 지을 수 있게 또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가치라든가 재건축 시장이 벌써 한 몇 개월 전부터 재건축 시장은 좋아질 거다. 올 초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연한이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비율조차도 줄어들었죠. 예전에 있던 것들이 이제 5% 이상 더 줄어들 수 있게 또 만들어줬고 또 하나가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게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재축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자꾸 국가에서 풀어주는 게 있는데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이제 금액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어떤 미래 예측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수요자가 많이 적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암만 해도 바람이 좀 세게 불 것 같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바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할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재건축법이 통과되면서 실제적으로 편하게 보시게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87년도부터 91년도 안에 지어진 것들, 이제 1년도까지 지어진 것들은 그런 해당 사항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 시장은 분명히 좋아진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법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되지 않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구역별로 다르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고 일단은 재건축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큰 줄기 점검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직접 발품하셔서 위치만 좀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괜찮은지 아닌지 이 판단 신 대표께서 내려주실 겁니다.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 강남구 자곡동에 레면 힐즈가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전철 같은 게 좀 멀어서 팔아서 상록수 아파트나 가라 아파트 이런 동에 있는 거 그런 거로 사는 게 나은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레미안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치가 어떨지 살펴봅니다. 신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곡동에 분양할 때 들어가셨나봐요. 그죠? 네. 평수가 암만 해도 일반 분양이시면 크신 것 같은데. 몇 네, 평이시죠? 네, 39평형입니다. 39평형.
예. 자, 사실 때 아마 평당 분양가 한 2천만 원대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매가가 한 8억 6천 정도, 이렇게 6, 7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예. 많이 오른 거죠. 1억대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건 그 1억이라는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요때 팔고서 다시 이게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지금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 일단은, 뭐, 이걸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초이스하시 일반적인 논으로 말씀드리면 강남 보금자리에 세곡지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3호선 전철역이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서역 있는 데를 지나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강남 보금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금자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전철도 멀고 강남이랑 굉장히 근거리 같지만 뭐 어찌 됐든 좀 빠져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시게 되면 위례 신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위례 신도시에 지금 걸려있는 그 프리미엄은 거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위에 보시면은 간북 가밀 보금자리가 있고요. 위로 조금 더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지구 진건지구가 5년 있다 분양을 하고 지금 현재 하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도가 좀 안 보이는데 옆으로 가시게 되면 하남 같은 경우도 1300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위례 신도시에 있는 것은 거품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진짜 하고 싶으면 한 4년 5년 있다가 그때 실제로 거래가 제대로 진행될 때 그때 매입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강남 보금자리는요 위례 신도시보다는 조금 도시계획적으로 좀 밀린다 학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살짝 밀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위례 신도시가 1800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2천만 원대 분양을 한 데다가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 평형이 많이 있겠지만 강남 보금자리도 평형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39평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붙어있는 이 프리미엄은 보통 강남에서 한 분양을 할 때 39평이다 그러면 40평을 편안하게 계산하면 이제 248 한 8억 정도 한 7억 한 8천 정도에 어떻게 40평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느냐 강남에서 그러면 강남 근처에다가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프리미엄이 100% 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1억 몇천의 가격이 뛰었긴 뛰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왕십리라든가 자곡 지금 현재 이것이라든가 아파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돈으로 움직일 때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주식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왔는데 그 부동산으로 온 자금 자체가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자곡동 그리고 뭐 왕십리 요런 데밖에 없다 보니까 좀 밀집적으로 한 군데를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거품은 지금 현재 위례 신도시가 자리 잡히게 되면 빠질 수 있는 거품이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8억대라는 자금 자체가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인데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전 세대들이 집을 사가지고 나는 강남에서 살다가 조금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조금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좀 이제 아파트를 좀 줄여서 사야지.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드시면 지금 그 자곡동에 있는 아파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40평대다 보니까 전기 아깝고 물 아깝고 수도 아깝고 모든 게 이제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큰 걸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돼요. 벌써 5, 6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피가 붙은 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수요자들 입장에서 실속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초이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사도 돈이 될 거라는 심리하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신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실속 있는 주택으로 갈아타시는 걸 권장을 좀 해드리는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앞으로 지금 강남에 있는 2만 세대가 이주함에 있어서 전세가는 절대로 안 떨어질 거예요. 전세를 찾다 못 찾는 사람들이 이 주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5년, 6년 있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팔아도 가격이 막 급하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전세 비용이 엄청 전세가가 높아질 거라서 서울 시내에서 강남 3구부터 해고 2만 세대가 이주하니까. 근데 그것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 5년간은 내 물건의 가치가 막 급하게 빠지거나 하진 않을 건데 그 2만 세대 때문에 원론적인 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주하는 이주 세대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캄프라치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물건의 가치는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어떤가에 맞춰서 금전적인 여유가 나는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니까 사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치로서만 쳐다봤다. 그러면 이거보다 지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현실적으로 따로 움직이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좀 잘 체크를 하셨나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팔면 네네. 대추다로 일원동에 있는 가람이나 상록수는 사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일원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요? 가람 아파트나 상록수 아파트. 아, 조금 오래된 것들. 평형은요? 예. 예? 평형은 31평형이랑 27평형이 있는데 네네. 31평형 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그거 거주하실 어떤 겁니까? 걸 사는 게 좋은가? 예. 투자용인가요? 거주용인가요? 투자형으로. 아, 투자용으로. 자, 네, 아니면 뭐 일원동. 거주도 할 수 있지만. 네네. 예, 일원동에 있는 예.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목적은 뭐죠? 재건축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자, 있고, 예. 그 거기 일원동에 교통도 있는 좋고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살려고 하는 아파트의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저층 아파트라, 예. 예, 저층 아파트라 지분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몇 평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기, 방송 끝난 후에 따로 예. 전화를 좀 저기, 주셔가지고 따로 좀 그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그게 31평형이랑, 국민주택 규모예요. 아, 지분, 네. 지분, 땅 지분은 지분. 15평이라는 것 같던데? 갔던데. 시청자님 네, 15평. 정확한 네.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저희 그래요? 뒷분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일단 좀 예.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방송 한번.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있죠? 네.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 받을 거니까 꼭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 아유, 예,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네. 전화를 하실 때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이 뭐 5층 아파트여가지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몇 평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지어질 거에 대한 거에 무상 지분율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대치로 한번 계산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아파트들이 뭐 한 4, 5억대다. 한 6억 정도 만약에 한다. 예를 들자면. 근데 지분이 15평이다. 그러면 무상 지분으로 우리가 최고치로 한 130%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30% 곱하기 그 15평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분율이 나오는데 그 지분율에다가 지금 현재 매가를 나누셔서 그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랑 계산을 해보셨을 때 이것이 과연 괜찮은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학습 세대가 나오고 있는 게 거품이라는 걸로 재건축을 산다는 게 지금 리스크가 있는 게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흑석에다 물건을 사신 분이 2006년도에 그럼 산 가격이 6억이고 그분이 한 달 만에 7억이 올랐지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관리처분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겠다고 날라온 쪽지가 4억 4천에 나온 거예요. 1억 6천이 날라간 거죠.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 텐즈힐 쪽 근처에 2차로 지금 분양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4억 2천에 사셨는데 그분도 1억 6천이 까진 나머지 돈을 가지고 권리가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도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을 잘못 샀을 때 이렇게 금액 자체가 저렴하게 내 물건이 권리가액이 잡힐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학습이 되신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역 부동산에서
6억이면 엄청나게 싼 겁니다. 무조건 사세요. 왜? 주변 시세가 6억 5천이니까. 왕십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이 4억 5천인데 이건 4억 2천이에요. 금매예요. 해가지고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 나는 금매를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때 네. 당시 싼 걸 샀다. 근데 결론적으로 한 10여 년 되기 전에 뚜껑을 땄더니 투자 금액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도 잃어버리고 마이너스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럼 1억 6천이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3억대 이상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입장들에서 이제 이런 학습 세대가 나오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물건의 가치를 따로 만졌을 때 내가 4억 2천의 물건을 샀는데 감정평가 매뉴얼대로 계산했는데 한 2억 5천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부동산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실 때는 지분도 중요하고요. 주변의 시세도 중요하고 앞으로에 대한 것도 많이 중요하니까 단순하게 지역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듣고 잘못 사시면 안 되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세미나 때 얘기하니까 꼭 오셔갖고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저희가 그냥 대충 위치만 보고 좋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셔야 원하는 해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뒷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광명에 네, 한주공 아파트. 네네. 그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 요걸 한번 사볼까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주공이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투자 목적으로 사고 투자라는 싶은데.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차 수익을 네. 바라시나요? 아니면 차익을 바라시나요? 차익냐? 차익. 예. 네. 차익이라는 건 사두셨다가 한 5, 6년 있다가 2억에 샀는데 2억 5천이 되는 그런 그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네. 자, 하안동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여기 하안동, 여기가 이제 네. 그 하안동이고요. 하안동 위에 보시게 되면 철산동이 있고 철산동 밑에 하안동, 하안동 밑에 소화동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축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소화동이나 철산동 쪽이 조금 더 그나마 더 신축이 있는데 하안동은 그 중간에 껴 있어요. 그리고 주택도 가장 오래됐고, 그러니까 차익을 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투자 종목으로 차익을 하기에 하안동 아파트를 사시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네. 그럼 전망이 없네, 그럼 앞으로.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익을 보기에 대한 전망은 조금 네. 양극화에 의해 가지고 투자자들은 신축을 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신축을 사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내 물건을 살 사람이 누군가를 미리 정해놓고 물건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내 물건을 살 사람들은 지금 신축을 사야 되니까 광명이나 소화로 가겠죠. 위에 철산이나 그쵸? 새 아파트를 좋아하지 헌 아파트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헌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금전이 조금 더 부족해서 하는 수 없이 사는 분. 그러니까 수요층이 신축 아파트는 한 30명인데 구축 아파트는 한 한두 명? 그러면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양극화에 의해서 신축으로 가기 때문에 하안동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네네. 철산 재개발 단지가 돼가지고 네네네. 거기서 이주가 많이 되니 그래서 조금 괜찮겠지라고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2주 세대에 의한 투자를 하실 거면요. 그것은 이제 차익보다 2주 세대에 의한 건데 2주 하는 날 그날 바로 2, 3천만 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놓으시고. 근데 그분들이 이것을 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전세를 갈 거냐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신월동 개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안동까지는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게요. 매가보다는. 매가는 뭐 1, 2천 뛸 수는 있겠죠.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뒷분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문의 넣어주셨어요? 예?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여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네네. 신안주공 1차, 2차하고요. 네. 원천성이라고 네. 투자 목적으로 예.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러 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쪽에 지금 거주를 하신가 봐요.
아니, 거주가 아니고 저는 여기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 송파구. 예. 예, 근데 어쩌다 거기- 수원까지 내려가셨어요? 신랑이 거기 직업 때문에. 아, 직장 그러시군요.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수원에다가. 수원에다가 거기, 그 직장 때문에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회사에서 직원 숙소를 구하더라고요. 아, 직원 숙소. 예, 그거를 제가 사서 숙소 고서 좀 투자를 할까 싶어서. 월세 받게. 아, 예. 그걸 알아보다가 바로 옆에 보니까, 네네. 예, 그 뭐 수원, 그 원천 주고 1차, 2차 하고 원천 성일이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알아보니까 네네. 거기가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매입을 하시면 거기는 소형주택이 예. 그 매가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렴하고요. 메탄동으로 이제 신축으로 가시게 되면 조금 가격이 4억대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주택들은 저렴하긴 한데 물론 예. 이제 임차를 꾸준히 놓을 수 있는 회사랑 연결돼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예. 중요한 건 여기 수원의 1등은 광교예요, 광교. 그러니까 예, 예. 월세를 받아먹고 신나게 받아먹고 10년 뒤에 보시게 되면 예. 매가의 차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10년 예. 뒤에 보시게 되면 서울에 있는 투자하고 수원에 있는 투자하고 서울에 있는 투자가 수익이 훨씬 높게 돼요. 그리고 예. 수원에 있는 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내 집에 대한 주택은 광교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 또한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고요, 너무 또. 그러니까 네. 매입하시는 건 저는 반대를 하겠어요. 예. 그래요? 네네. 아니,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투자를 하려니까. 네네. 조금이 얼마예요? 아니, 여기 금액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성일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한 5천?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예. 돈 갖고 투자를 하셔도, 예. 중심부에다 투자를 하셔야, 예. 나중에 미래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직장 생활 때문에 남편분이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로 사시는 걸 말씀드리고, 매입은, 이제 본인이 내려가셔도 매입은 서울에다가, 그리고 중심부에다가, 그리고 수원은 이제 그 전세로 이렇게 사시는 게 투자의 기본적인 틀에서 맞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 저는 거기서 네네. 고정적인 수입이 한 천에 한 70 정도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거는 좀 괜찮은가 싶어서. 근데 이제 고정적인 수입도요, 그 70만 원에 대한 거를 10년 계산하시고, 서울에 있는 거 10년 있다가 차익 나는 거 계산하시면 훨씬 손해예요. 그런 이왕이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당장 70만 원만 계산하시니까, 그럼요. 예, 예. 10년 이게 뒤에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낌을 모르셔서 눈앞에 그래요. 있는 돈만 보여서 그래요. 네네. 이럴 때 좀 착오가 생겨서 네. 좀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아가시면요,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께 맞는 해법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요. 1월 24일 토요일, 26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말씀 나눠봤네요.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짜 매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3개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77-6393번으로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 번호 전화 열어둘 거고요.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김철문 이사부터 네.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예, 용산입니다. 새해 들어서 제2의 한근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머드급 호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용산역에 바로 붙어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효로 이가 일단 대기시켜 놓고요. 김연아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입니까? 네, 고연봉, 그다음에 고급 인력들이 지금 직결하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이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 R&D 센터 인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주택이냐 두 가지의 그 부동산을 두고 투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오늘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열어볼게요. 김연아 소장이 준비하신 우면동의 다세대 주택, 이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예요.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하면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연아 소장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이 매물에 대한 투자 팁 먼저 주셔야죠.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여기는 딱 한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무직으로의 초접근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또한 희소 가치에 의한 지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우면동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3억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코롱 아파트 16평입니다. 투룸입니다. 자, 투룸 같은 경우 작년 초 대비해서 지금 약 1억 원 정도 상승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곳이고요. 그만큼 고급 인력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건데요. 자, 서초 글로벌 R&D 센터죠. 5월에 준공 예정인데 주민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약 7월 달에 모든 것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이 매물 본거지 바로 30초에는 LG 연구센터, 그러니까 LG R&D 캠퍼스와 KT 연구센터, 그다음에 대한결핵원, 한국교총까지 모두 도보 1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업무직으로서의 초접근성에 의한 직주 근접에 의한 매매와 임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추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좋아요. 네, 이제 이 매물이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주변 지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연구진들이 대거 몰려드는 곳이고 네. 뭔가 환경도 그 공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여기까지는 그렇죠. 알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R&D 센터가 특징이 많이 모여 있는데 특히 고급 인력들이 많이 모인데 하면은 판교 테크노밸리 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마곡지구, 그다음에 강남에서는 유일하게 이 서초지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이 지역에 바로 그 고급 인력들이 모여듭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R&D 특성상 자연환경이 굉장히 중시하는 힐링이 중시되는 업무 때문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중시되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R&D 센터 바로 앞에 양재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요. 대모산, 구룡산, 우면산, 관악산까지, 청계산까지 모두 그 사면을 산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난 도심 속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지역에 업무만 있으면 뭐하냐. 자, 이제는 학군도 중요합니다. 학군도 중요한데요. 영동중학교가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영동중학교가 명문학교죠. 자, 영동중학교, 그 다음에 신설초등학교인 우암초등학교, 그 다음에 양재고등학교까지 해서 자, 이 지역에서는 이제 학군이 조금 좀 떨어져 있었던 지역이 이제는 집결됨으로 인해서 업무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그 매물 본거지도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모두 삼박자를 모두 골고루 갖추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는요, 병원,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까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는 곳이다. 앞으로 백화점만 들어서면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교통편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무슨 그 임대 수익을 원하거나 부동산 투자 가치를 하는데 꼭
역세권이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역세권이 아닌데 어떻게 임대 수익을 올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자, 이 지역 특성상 여기는 역세권이 아닙니다. 도보로 약 10분 이상을 걸으셔야 신분당산 양재 시민의 숲에 도착하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해소점으로 바로 이 본 건물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들어섭니다. 버스 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보 5초 안에 버스를 탈 수 있는 편의성으로 인해서 차량으로 약 5분 이내면은 4호선 선바위역과 그 3호선 양재역, 그 다음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숲역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의한 그런 불편함은 해소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량으로 5분 정도면 뭐 초역세권은 아니더라도 뭐 널찍하게 역세권이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데 워낙 짜게 보시니까 보수적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신 것 공기가 같아요. 좋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입지여건 들으면서 네. 중간에 뭐 개발 호재들도 좀 얻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삼성 R&D 센터 이만한 큰 호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소프트 그런 소프트 개발 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R&D 센터 하면은 연구센터 하면 뭐 화학 물질을 뭐 이용하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물질을 좀 손대는 곳이 아니냐 그런 질문들도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그대로 그냥 두뇌를 많이 쓰는 그런 디자인 개발이 주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불안감은 없으셔도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뭐 이 지역에는 이미 기존에 270여 개 업체의 공기업과 대기업 연구센터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집결지로서의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의 부재였죠. 병원으로 가려면은 뭐 성모병원이나 성모병원도 멀지는 않아요. 성모병원이나 일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을 다녀야 했는데요.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인근에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8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병원에 대한 그 편의성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가치는 굉장히 풍부하고요. 특히 큰 땅들이 많습니다. 뭐 3만 평 부지 개발 예정인 뭐 애전 파이시티 부지도 있고요. 또한 2만 평 부지의 양재 꽃시장도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땅 옆에 뭐라 그랬죠? 부동산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격언에 맞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건물이 정말 궁금해요. 6월에 이제 완공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지나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모두 32세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2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CCTV는 모두 16대가 설치될 정도로 보안은 철저히 유지할 거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투룸인데도 불구하고요. 옵션이 들어갑니다. 드럼 세탁기와 에어컨을 옵션으로 해주기 때문에 임대를 놓으시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3베이 구조와 발코니까지 따로 겸비해 있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 수익도 좋고요. 실거주용으로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가격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매매 가격 2억 9천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전세 가격 지금 전세 대기자가 있습니다. 전세 대기자가 지금 예약을 해놓으셨는데요. 전세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이고요. 월세로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이용하시면은요. 실제 투자 금액 9천만 원으로 연수익률 약 9.7%를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 매수에 나설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제가 초접근성이라 그랬잖아요. 번지가 좋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번지를 한번 오픈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데요. 번지도 예쁩니다. 우면동 7-7번지, 7-8번지입니다. 직접 가보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마음에 네. 드시면 전화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두 번째 매물 열어봐야죠. 김철문 이사께서 준비하신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2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예요. 올해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원유로 1가 좀 위주로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원유로 2가예요.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그 용산의 개발의 중심축이 보시면 원유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원유로 2가입니다. 그만큼 노른자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매물 같은 경우 앞으로 제2의 도약기에 적당한 그런 입지가 뛰어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매물 지역, 용산의 중심이 삼각지라든지 용산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용산역과 더불어 6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용산역은 교통의 중심축이죠. 그야말로 다양한 노선, 광역교통망까지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 온유로 2가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룸 공급이 현재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 제한을 한 5년간 정도 연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가가 임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 지역에 공급이 없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뛰어난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좀 더 들여다볼게요. 원유로 1가는 이제야 거기 이제 알겠거든요. 네. 원유로 2가 그 주변에는 어떻게 있나요? 일단 본 매물 입지가 보시면 바로 후면적으로 삼각지라든지 한강로 2가에 접해 있습니다. 한강로 2가는 용산의 가장 중심적으로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여기에 바로 전자상가의 용산역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가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바로 용산 개발의 중심축으로 지금 현재 보면 캠프긴 부지가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바로 초, 중,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정도 이내에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 넓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을 또 갖추고 있죠. 용산역의 CGV라든지 이마트 그리고 바로 인접지역에 보시면 공덕역 주변에 또 이마트가 있죠. 북단 쪽으로 보시면은 서울역 주변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이 또 추가할 수 있는 이태원이 바로 인접거리에 있다는 부분, 또 용산민족공원이 실제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쾌적성 또한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그런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 다 잘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개발 소식도 굉장히 왕성하게 들리고 있는 곳입니다. 좀 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현재 그 교통편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산역이 보시면은 현재 1호선과 4호선, 중앙선, KTX, 경의선과 향후의 이 지역은 추가적으로 신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보시면은 용산에서 강남의 중심권까지 한승을 통해서 현재는 40분 거리로 굉장히 거리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권까지 세정거장, 즉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교통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GTX입니다. GTX가 용산역의 송도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킨텍스 A 노선이죠. A 노선의 바로 상단이 서울역까지 이 지역에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GTX 노선도 2개 노선이 인접해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축이 용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분이 용산민족공원이죠. 실질적으로 2017년경부터 이 지역의 민족공원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그 개관을 예정할 예정인데요. 2018년부터는 일부 지역부터 이 용산민족공원을 일반 시민에게 개관을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가 효과가 일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캠프긴 뷰지라고 용산민족공원 삼각지역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에 18만 제곱미터가 실질적으로 초고밀도 개발, 입지 규제 최소적으로 이번에 확정을 통해서 이 지역의 용적률 800% 이상으로서 실질적으로 63빌딩의 6배 정도 이상의 크기가 이 지역의 매머드급으로 고밀도 개발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내일 모레라고 할 수 있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통해서 이 지역에 그야말로 일본의 한국판 녹봉길 릴스가 이쪽에 유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매물 지역과 바로 직선거리 200m 정도의 현재 공사 중인데요. 7성급 현재 보면 1800실 고급 호텔이 이 지역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가효과가 본 매물 지역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요즘 보시면 한강변 주변의 개발이 상당히 지금 현재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 지역의 한강변 주변에 개발 계획이 또 공포가 됐는데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1년 후면은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용산 그 업무단지죠. 이 부분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입주기지 최소적인 후보지로서 그만큼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1순위 후보지로서 또 다시 이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의 개발의 중심축, 구 용산국제 업무단지와 바로 캠프 부지에 바로 본 매물이 샌드위치지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급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인접지역의 고급 주거단지로 다시 한번 탄생할 수 있는 지역이 본 매물 인접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 물건이요.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있는 매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지는지, 가격은 어떤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눈이 높아졌습니다. 웬만해서 집에 마음에 안 드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고급스럽게 한샘에서 인테리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층 건물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CCTV, 자동문, 아파트의 견주에도 그만큼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까지 구조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매물은 3베이, 요즘 아파트형으로 가장 선호하는 구조죠. 이런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채광뿐만 아니라 그만큼 개방감이 뛰어나다. 앞면 도로가 8m입니다. 그만큼 주차도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예,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이 원효로 2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통 땅 지가가 3.3해배당 평균 3천만 원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현재 투룸인데요. 분양가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전세는 2억에서 2억 1천인데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약 4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월세가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에서 90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이 1금융권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이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투자되는 비용이 약 6천만 원 정도. 용산의 중심지에 실제 6천만 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8% 정도 임대수를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용산은 실질적으로 한남 뉴타운처럼 개발 이익을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는 서비스로 보시고요. 향후의 매도 차이 이런 부분을 견주해서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물에 대한 유의점도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뭐가 있을까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을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미래 가치, 현재 가보시면 인접 지역에 상당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변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면서 그만큼 노후도가 앞으로 돈의 가치로 환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미래를 내려보면서 투자하시면 상당히 높은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효로 2가 다녀왔네요. 이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매물 남겨두고 있네요. 이번에도 우면동이고요. 이번엔 오피스텔입니다. 보시죠. 서초구 우면동 오피스텔입니다. 4호선 선바위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예요.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8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500만 원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500만 원. 이거 눈에 확 들어오네요. 추천 포인트 짚어주세요, 선생님. 역시 가격적인 면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이 가격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요, 정말 똑똑해요. 알아서들 다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 가격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 작년 초, 그러니까, 땅을 매입할 때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LH공사에 직접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정도고요. 지금 현재 사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프리미엄을 붙여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계속 저보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으라고 부추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프리미엄 붙이지 않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격 이 자체가요. 같은 매물로 비교를 했을 때, 강북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이 가격은요, 서울에서 나올 수 없는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이거든요. 강남이고요. 그다음에 어무지구가 가까운 지역에 희소성이 있는 데입니다. 불과 600여 세대밖에 공급되지 않는 이 지역의 마지막 공급 물량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희소 가치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실 같은 경우는 북향을 우면산을 바라보는데요. 50m 도로변입니다. 자, 북향 쪽으로 해서 우면산을 정면으로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이 확보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네. 좋겠어요. 이 오피스텔 어디에? 좀 주변은 어떤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 주세요. 자, 도로망으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바로 본 매물 바로 옆에 이제 농협이나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바로 그 횡단보도 바로 앞에요. 그 우면산 터널을 갈 수 있는 네. 바로 거기 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으로 가면 우면산 터널로 해서 서초구 지역으로 그러니까 법원이죠. 서초 법원단지까지 약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바로 지하도를 통해서 양재대로로 빠지는데요. 양재대로를 따라서 송파까지 연결이 되는 그 라인, 그다음에 강남대로로 연결되는 그 라인이 바로 이 오피스텔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우측으로 돌면은요, 외곽 순환도로로 바로 통하게 되고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으셔서 가시면은요, 삼성 R&D 센터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통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지하철, 역시 또 지하철이죠. 근데 이 지역 자체가요, 업무지구 모두 그렇습니다. 바로 뭐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대신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이용해서 새벽 2시까지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경기도 외곽이나 그다음에 서울 중심부까지 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은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까지 뚫릴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과 그다음에 금천구까지의 연결을 굉장히 가깝게 할 수 있는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은 도로망 쪽으로 살펴보면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지나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건물 위치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그 인근에 코스트코라든지 이마트, 하나로마트 다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바로 이 양재동에 다 우리나라의 유통업체 뭐 1, 2, 3위를 다 달리는 곳이 다 이곳에 집결해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오피스텔 바로 뒷면에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건물이 모두 8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인데요. 지금 공사 진행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모두 70여 세대가 들어서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북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이 6평으로 구성되고 풀 옵션입니다. 자, 화장실 내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그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건축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 화장실 내부를 보더니 이 가격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화장실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이고요. 모든 것이 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투자금이 저렴했던 그 기억밖에 잘 안 나는데요. 매매 가격 분석해 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1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 시세는 지금 현재 1억 4천만 원 이상을 선회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요, 실제 투자금이 50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액이 7,250만 원인데요. 월세로 전환 시에는요, 대출 이용해서 월세로 전환 시에는 실제 투자금액 5,250만 원, 연수익률로 따지면 약 10%, 월세는 약 1,500에서 2,000에 70에서 75만 원, 80만 원까지 예상이 되는 매물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70만 원, 75만 원, 80만 원 얘기하는 거는요, 앞으로 임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충분한 곳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현재 오피스텔의 임대, 주변의 인근의 오피스텔의 임대 수준이요. 지금 현재 월세 1,000에 70만 원 이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에 70만 원에 임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분양되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유의점과 함께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자산신탁관리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모든 돈은 다 100% 안전하게 보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와 사업자를 하시는 분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취등록세 면제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다 다른 유의점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런 신문이 많이 났었어요. 12월 초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분양을 했는데 선분양을 하는데 분양 대금을 갖고 튀었어요. 아이고. 튀었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그 투자자분들이 돈을 잃었어요. 이런 네네. 경우.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왜 분양 가격을 분양팀한테 돈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분양팀한테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건축주, 그러니까 지금 돈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신탁회사에 돈을 넣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 건축주에게 넣으시는 방법이 선분양에서는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 왜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점검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2077-6393번으로 전화주세요. 오늘 점검해드린 매물 확인해드릴 겁니다. 자,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은아 소장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